부동산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일종의 하나의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클이 맨날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게다가 이 사이클의 길이가 언제나 일정하게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길이에 조절이 있겠고 이 등락의 폭에 조절이 있겠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사이클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이클이 너무 놀랍게도 짧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승장이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냐면은 도곡렉슬이죠. 여기에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840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6년 9월 달에 14억 7천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과 보합을 거쳐서 다시 전고점이 14억 7천을 돌파하는 건 언제 돌파했냐면 무려 2017년 7월 달에 돌파했습니다. 14억 7천. 얼마나 걸렸습니까?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고점에 산 사람들이라면 한 10년 정도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얼마쯤 걸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주변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했나요? 못했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을 선도하는 대표 단지인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가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볼게요. 22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38억 5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3년 12월 39억 5천을 실거래로 찍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어요. 불과 얼마 만에요? 1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최고점 하나라도 찍힌 것만을 가지고 뭐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침 그 호수가 특별하게 뭐 인테리어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시세는 얼마나 하냐면 36억 5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고점이 돌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고점과의 격차는 약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잠실 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월 달에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얼마에 찍었냐면 26억 7천으로 전고점을 찍었어요. 요 근래 최고점 찍은 게 얼마냐면 23억 4천 찍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과의 남아있는 격차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12%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30% 떨어진 데서 12% 정도로 격차를 줄였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얼마입니까? 18% 정도가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18% 정도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였냐면은 2년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거 11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강남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 특수한 사정만 보는 거 아니냐. 마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레프는 21년 9월 달에 최고점 찍었습니다. 18억 8천 찍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 23년 9월 달에 18억 2,500 찍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년 만에 거의 전고점에 육박하게 됐고 지금 나오는 시세를 봤을 때도 전고점에 비해서 약 2.9% 그러니까 약 3% 정도 낮은 금액이 형성돼 있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거의 전고점 회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걸린 시간 얼마? 2년 걸렸습니다. 과거에 11년 걸리던 것이 지금 2년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이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그건 뭐 다 이렇게 뭐 다 뭐 아주 A급 아파트들만 가지고 그게 뭐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다. A급 아파트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좀 했으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메커니즘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부동산의 메커니즘,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강남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아파트부터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은 변화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이건 가격을 만드는 원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 자체가 바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뭐냐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다 싫어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난 새 아파트가 갑자기 싫어졌어. 올해 뭐든지 오래된 게 좋은 거지. 오래 묵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세냐 약하냐 또는 길게 가냐 짧게 가냐 이런 거는 변화되는 거죠. 강남이 먼저 올라가고 다른 걸 끌어올린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건데 이 힘이 강하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지방의 1억 이하짜리 아파트에까지도 힘이 미치는 거예요. 그게 강세장. 그럼 약세장은 어떻겠어요? 지방의 1억 이하의 아파트까지 미치진 당연히 않을 거지만 강남에 딱 멈추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치겠죠? 그 어디까지 미치는 게 아주 적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강남이 먼저 올라가고 그 힘으로 다른 것들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단지가 먼저 올라가고 그 힘이 결국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봐도 과거에 비해서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예전에 11년 걸리던 일을 1년 만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이클이 짧아진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백한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역사가 이미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강남 먼저 올라가고 좋은 단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주변 거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미 다 입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안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거?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또 믿고 있잖아요. 매스컴이 거짓말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매스컴은 그냥 과거 일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줄로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은 번져 가겠죠, 이제. 자, 번져 가면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에는 언제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를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오르지 않네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손해는 다 누구 목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목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현명한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